반갑습니다. 은생공부방입니다. 자, 오랜만에 학습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등학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수업을 시작을 해서 그동안 조금 바빠서 우리 중등 역사나 사회나 과학의 영상을 업데이트하지 못했는데 기존의 영상들로도 일단은 시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곧 시간이 되면 또 선생님 새로운 영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등학생 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가 생각보다 정보가 너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내 아이가 다니고 있거나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또 많은 질문을 받아서 오늘 영상으로 한번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특성화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은요. 내가 목표로 해서 특성학교를 가는 친구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 80% 이상이 그냥 성적이 되지 않아서 인문계를 갈 수 없어서 특성화고에 가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또 특성화고는 대학 못 간다던데 이런 막연한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내가 공부할 수 없을 거야 등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에 뜻이 없어서 특성화고에 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공부에 뜻이 있다면 특성화고라고 해서 대학을 가지 못한다거나 또는 꼭 무조건 100% 취업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 몇 가지만 한번 추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특성화고에 가면 뭘 배우나요? 라는 걸 많이 묻습니다. 특히 예비 중3을 두고 있는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좀 성적이 안 돼서 특성화고를 또 고려해야 될 수도 있는데 특성화고 가면 뭐 배워? 하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 특성화고에 가면은 일반 고등학교 우리 일반 인문계 학생들이 배우는 일반적인 과목을 일단 배웁니다.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기본 베이스로 배웁니다.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특성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한 예를 미용이면 미용에 관련된 과목, 회계면 회계에 관련된 과목, 컴퓨터면 컴퓨터에 관련된 과목을 좀 더 플러스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제대로만 다닌다면 오히려 일반 고등학교 친구들보다 더 바빠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부도 해야 되고 일반 교과 공부 플러스 자신들만의 특성화 과목을 공부해야 하니까 더 바빠야 되겠죠. 그죠? 컴퓨터 자격증도 따야 되고 미용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일반 공부도 해야 되니까요. 자, 그거는 이제 1학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1을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성화고에 가면 첫 번째 내가 1학년 때 배우는 것은 일반 고등학교의 교과 과목에다가 그 학교만의 특성화된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자,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비 내가 중3인데 특성화고 갈 것 같다. 그러면 뭐 준비해야 되나요? 당장 뭘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반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시면서 컴퓨터라든지 또는 뭐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 자격증 학원을 다니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금삼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플러스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럼 특성화에 가면 대학을 갈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애들도 많고요. 그죠? 아닙니다. 대학 갈 수 있어요. 자, 특성화에서 대학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화 전형이 있습니다. 특성화 전형은 거의 뭐 1%, 1.5%이 정도의 퍼센트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특성화에서 1, 2등을 먹는 친구들, 그러니까 탑 안에 들은 친구들은 특성화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1%가 아닌 친구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대학을 못 가나? 아닙니다. 자, 일반 전형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일반 전형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능 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수능 정시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능 정시 어떻게 준비하느냐? 불리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불리하진 않습니다. 단지 너희가 공부를 더 안 할 뿐인 거지. 특성화 친구들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불리하지 않느냐?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 친구들도 인문계에 가면 정시를 할지 수시를 할지 결국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를 하는 친구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생기부를 챙겨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플러스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따로 모의고사 공부를 따로 합니다. 이 친구들의 내용은 중복되지만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인문계를 가도 수능 따로
학교 생활 따로를 다 챙겨가야 해요. 그러면 특성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성화도 거기서 내신을 내가 1, 2등급 또는 내가 1, 2등급까지 못 받겠다 그러면 2, 4등급 최소한 2, 3등급까지는 내가 챙겨가는 거야. 그리고 수능 준비를 따로 해 나간다면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 없고 고등학교 공부는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서울대 갈 거 아닌 이상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과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꼭 특성화고에 가면 대학을 갈 수 없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는지 선생님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현재 고등부 수업을 시작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중간한 점수로 인문계에 간 친구들보다 오히려 특성화에 가서 조금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거야.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친구들, 목표의식이 정확하게 선 친구들이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학원에서도요. 자, 그러니 특성화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일단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목표를 세우세요. 난 취업을 하겠다. 공기업에 가겠다. 또는 취업을 하겠다. 아니야, 나는 대학 입시를 할 거야. 이렇게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 목표가 섰다. 그러면 내가 입시를 준비할 거다. 그러면 내신도 열심히 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학년들을 기준으로 안내를 하자면 우리가 고교 학점제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수능 내용은 1학년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의 내용이 수능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기존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기존 1학년 때 수학 능력이 수능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 배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수학은 이제 가면은 수원, 수투, 미분,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을 제외한 국어, 영어, 한국사, 통사, 통과는 1학년 때 배운 과목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공부해 나가면 수능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특성화에서 이제 중간고사 다 한 번씩 쳐봤죠. 그죠? 내가 공부하고자 한다면 공부를 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문계보다 좋은 내신을 내가 충분히 노력한다면 딸 수 있어요. 그죠? 인문계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어렵게 문제를 내서 난이도와 변별력을 조절하려고 하시지만 특성화에서는 공부하지 않는 반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조차도 다 데리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난이도를 조절해서 시험을 내세요. 그래서 나는 더 그 시험으로 더 많은 좋은 점수와 좋은 내신을 받기가 유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목표를 세우면 내신 2등급 정도 관리하겠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따로 공부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두 가지를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특성하고 전형이 있다고 했고요. 이건 공부 아주 잘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일반 전형으로 수능을 준비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취업을 해도 됩니다. 취업을 해서 선 취업을 하고 나서 후에 그 취업과 관련된 과에 가면 내가 이미 경력도 있고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대학 진학에 유리하게 됩니다. 알겠지요? 자, 이렇게 특성화고라고 해서 대학 진학과 멀어진다거나 또는 무조건 취업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일단 하실 일은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특성화고다, 인문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은 개인의 역량이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나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많이 받는 질문이 특성화고에서 인문계로 전학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일단 대답은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것은 지역 따라 또는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인문계에서 아니 특성화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내신을 1등급, 2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1학기 지났을 때 일단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다면 담임 선생님께 일단 먼저 상의를 하세요. 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쉽게 추천서를 써주시는 학교가 있고 절대 써주지 않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임 선생님께 일단 먼저 상의를 드려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하고 상담을 먼저 요청한 다음에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다 하고 안내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내신을 잘 준비해 두고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 인문계에 TO가 있어야 됩니다. 전학을 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TO가 있다면 이제 좋은 내신으로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인문계로 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례가 전혀 없나요? 아닙니다. 주변에서 왕왕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주변의 학교에서도 특성화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전학을 하는 케이스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어떤 특성화에 따라서 그것을 안내하기도 하고 안내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성화에서 그걸 장려하겠어요. 그 장려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자기 학생들을 인문계로 전학 보내고자 하는 특성화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챙겨서 담임 선생님께 알아보고 우리 학교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꼭 내가 인문계 가고 싶다. 그렇다면 그거를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꼭 인문계에 오는 것이 유리한 판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에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고 그 기본적인 것들을 시험을 치기 때문에 내가 학습적인 베이스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그런데 인문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거기에 심화 학습을 반드시 해야지만 점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거지. 그치? 하지만 특성화에서는요. 1등급이나 2등급을 내려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만 깔아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특성화 자체는 공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가 공부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성화 자체는 말 그대로 특수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미 취업이라든지 사회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기본적인 베이스만 할 수 있게끔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좀 기본적인 것만 잘 챙겨가도 충분히 내신 등급을 잘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학 입시할 때 여기 1등급, 인문계 1등급이랑 특성화 1등급 같이 쳐주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내가 여기서 2등급이라고 하면 대략 인문계에서는 한 3등급 정도로 우리가 환산을 해서 변환을 해서 보일 수 있다라고 보수적으로 조금 짐작을 하고 조금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면 여러분 인문계에서 2등급, 3등급 따는 것도 공부 열심히 해서 중간 정도의 점수는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점수 따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우리 깨놓고 말해서. 그죠? 그런데 내가 특성화에서 조금 쉽게 베이스를 깔고 공부해서 내가 특성화에서 1등급 받으면 인문계에서 2등급 정도의 인정을 받는 거고 내가 2등급 정도 받으면 3등급 정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여기가 훨씬 더 어쩌면 나한테 유리한 운동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특성화에 관련된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특성화 가서는 공부 안 하나요? 또는 특성화 가면 대학 못 가나요? 그런 질문 이제 하시지 마시고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반드시 세우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공부 학습에 대한 정보나 또는 공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